생각하는 바둑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파워 3급의 이지연입니다. 자, 이 강의도 벌써 중반이 넘었습니다. 자,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 모두가 탄탄한 상급이 되어 있겠죠? 네, 자신 없다고요? 아이고, 저 혼자라도 그런 근사한 상상을 해보면서 이 시간 즐겁게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날일자 걸침입니다. 이 날일자는 한 칸에 비교하면 힘은 별로 없지만 좀 더 유연합니다. 이 날일자 걸침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변화가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요. 때에 따라서, 장면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가 어떤 식으로 두어도 손을 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일자 걸침은 다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날일자 걸침에 대한 가장 기본 정석인 이 마늘모 정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늘모는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백이 변화할 수 있는 변화의 폭을 가장 줄이는 그런 정석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프로기사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걸쳐놓고 손을 빼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큰 자리를 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흑이 이 백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자, 안 되겠지요? 자, 손 뺐을 때 이 백 한 점을 적당하게 공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씌워서 두는 수입니다. 자, 계속해서 손을 빼면 이 한 점을 제압을 하는데요. 이 실리와 바깥쪽이 두 텀까지 얻었습니다. 백이 손을 빼지 않는다면 자, 한 칸 뜨는 수가 보통입니다. 이 밀고서 자, 그리고 한 칸을 떼는 것은 흑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죠. 밑에서 조그맣게 집은 냈지만 이 바깥쪽에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자, 때문에 백도 가볍게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자, 이때가 흑으로서도 중요한 순간인데 가장 백을 압박하는 수,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 수는요,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에는 자, 어느 한쪽을 끊어서 골라 힘들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쪽을 끊으면 이렇게 쉽게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흑의 실리가 굉장히 크죠? 부분적으로는 흑이 우세한 장면입니다. 또 백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끊어간다면 있고 자, 한 장을 잡으면 비슷한 결과가 되고요. 자, 실리를 주기 싫어서 있는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바깥쪽을 막습니다. 이런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백은 귀에서 살았고 흑은 바깥쪽에 두터움을 얻었습니다. 이 끊어져 있는 백 한 점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가 관건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씌워가는 것은 이 변 쪽으로의 백의 발전도 막았고 또한 바깥쪽에 두터움도 얻은 반면에 백은 한 번 손을 뺐고 또한 귀를 살았다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씌워서 두는 수였고요. 이번에는 이 바깥쪽에서 멀리서 다가가는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수는 어떤 의미냐면 백이 만약에 탈출을 한다면 자, 이대로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백은 안형이 없지요. 뭔가 중앙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자, 그러면서 흑은 이 변 쪽에 이득을 얻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나가더라도 두 집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백이 언제까지 공격을 당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은 좀 더 간명하게 안쪽에서 살 수는 없을까요? 조금 쉬운 그런 변화를 선택한다면 날일자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흑도 더 이상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씌워서 자,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흑은 역시 두텀 세력을 얻었고 백은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부분적으로 보면은 역시나 흙이 좋은 변화겠죠. 아무래도 백이 한 번 손을 뺐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씌워서 두는 수, 바깥쪽에서 다가가서 백 한 점을 응징하는 그런 수단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 빼는 것이 아니라 백의 기본 정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늘모에 대한 기본 정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늘모는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또 하나는 굉장히 간명한 정석입니다. 백이 이렇게 세 칸 벌리면 기본 정석 끝이에요. 정말 쉽지요? 다음에 큰 자리라고 한다면 이곳인데요. 자, 이곳은 만약에 백이 오게 되면 자, 계속해서 이곳까지 가게 된다면 흙 두 점의 안형도 조금은 위태롭습니다. 이런 곳을 붙여서 좀 집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백이 붙여서 두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젖히게 되면은 끊어서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지요. 귀는 큰 집 내고 살았지만 어떻습니까? 이 한 점이 죽으면서 바깥쪽에 백이 굉장히 두터워지죠. 자, 그렇다고 붙였을 때 자, 이렇게 안쪽에서 막는 것은 백이 늘어줍니다. 자, 이 사활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런 곳이 선수가 되지 않고 다 지켜있다면 부분적으로는 두 집 내고 사는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이것이 자, 선수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모양을 보시면은 거의 이런 형태죠. 이 기역자 형태는 두 집 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애초에 원래는 흙이 굉장히 단단한 두터운 형태였는데 이곳을 당하고 또 이곳을 당하고 붙이는 것까지 당하게 되면 이 단단했던 흙도 위험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곳 벌려가는 것, 이 자리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자, 그것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백이 만약에 세 칸이 아니라 두 칸을 간다면 자, 이것은요 붙이고 한 칸 뛰는 수가 또 좋습니다. 흙의 실리가 상당히 크기도 하지만 어때요? 돌이 이쪽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한 칸 좁게 가 있죠? 자, 그만큼 백이 불만입니다. 또 과거에는 이렇게 나를자를 두고 흙이 벌리면 같이 벌려서 두는 정석도 있었는데요. 자, 최근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포석들이 연구가 되면서 나를자는 벌릴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좀 더 좀 많은 변화가 숨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세 칸을 벌리면 가장 기본적인 간명한 정석이 됩니다. 자, 이곳은 흙이 붙이는 것이 지금은 어떨까요? 1입 3전, 백이 정확히 좋은 자리에 와 있죠? 때문에 흙도 붙여서 두지를 않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자리가 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손을 빼고 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세 칸 벌려져 있는 수, 이 정석에 대한 깊은, 좀 더 깊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깊은 변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제가 정석이 만들어지면 이후에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것인데요. 이렇게 세 칸이 벌려져 있다면 침입을 해서 변화하는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손으로 붙여서 타개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이렇게 붙여서 백은 두게 됩니다. 흙은 어느 한쪽을 젖혀서 끊을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안쪽으로 젖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고 자, 잇고 막게 됩니다. 이 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쌍방간에 간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 수는요,
백이 쉽게 타개가 되었고 흙도 뭐 적당한 실리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리고 붙인 수에 대한 완벽한 대응책은 아닙니다. 흙이 조금은 미흡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이쪽으로 밀어가는 것은 단수를 치고 늘게 됩니다. 자, 끊는 수는 지금 귀에 맛이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데요. 이것을 밀어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켜만 놓아도 자, 결국 애초에 흙이 기대했던 집도 별로 없고 또한 이 두 점이 약해졌죠. 이것은 흙이 실패한 그림입니다. 뭐냐면 이 귀 안쪽으로 젖혀서 두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흙은 이 바깥쪽 변 쪽에서 젖혀서 둬야 합니다. 자, 역시 백은 끊어서 두고요. 한 점을 잡고 자, 꾹 맞게 되는데 이때 역시 변 쪽으로 밀게 되면 단수를 치고 호구를 쳐서 다음에 A와 B를 맛보기로 하게 됩니다. 역시 흙이 실패한 그런 그림이죠. 흙은 변 쪽으로 밀어서 둘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한 점을 끊어갑니다. 그러면 단수를 하고 따내고 자, 키워서 죽이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요. 바깥쪽을 막습니다. 자, 똑같이 세수인데 흙이 두 차례이기 때문에 석점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단수를 치고 이렇게 늘게 돼서 형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후에 백은 이 일선으로 빠지는 수 그리고 이렇게 두는 두 가지를 선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흙은 이 석점을 잡으면서 실리를 차지했지요.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침입했을 때 붙이는 수에 대한 쌍방간의 기본적인 공방전입니다. 백으로서는 버리면서 타기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마늘모 걸친 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석인 마늘모를 살펴봤습니다. 자, 손 뺐을 때에는 씌어가는 것, 다가가는 것 두 가지를 배웠고요. 백도 기본이라면은 세 칸을 벌려가는 수가 좋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 백이 갔을 때 굉장히 크다라는 것 또한 공부했고요. 자, 이후에 이 침입하는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침입한 이후에 흙은 바로 젖혀서 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배석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맛을 노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나를자 걸친 그리고 마늘모에 대한 기본 정석입니다. 이번 시간 나를자 걸침에 대한 마늘모 기본 정석 살펴봤습니다. 자, 이 마늘모는 단단하면서도 간명하고 또한 손 뺐을 때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프로기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프로기사들이 어려운 것을 안다고 해서 복잡한 정석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간명하고 쉬운 정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또한 전략에 맞게 여러 가지 수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부분이 아닌 판 전체를 보는 법이기 때문이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마늘모 정석 그리고 침입과 그 변화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협공으로 이어집니다. 자, 협공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